에이펙 폐막 바로 다음 날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죠. 재판 중지법을 우리가 공식화했습니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참 저는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이렇게 입법이 불필요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가 이미 민주당이 4시간 전에 우리 이거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거는 경고라고 봐야죠. 경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조금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이번 경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막 이제 에이펙 회의가 끝나가지고 이런저런 성과가 있다는 거를 보수 일간지들조차도 칭찬 일색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정쟁거리를 여당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미 재판이 중지돼 있고 재개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판사가 그걸 제기하겠어요? 그 순간 탄핵당할 거예요. 그 판사는. 그리고 사법부는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이 논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후폭풍이 사법부에 불어닥칠 거예요. 근데 저걸 왜 긁어부스럼처럼 여당에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약간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뭔가 이게 좀 잘 보이려고 그다음에 에이펙 끝나고 참았던 정쟁을 이제 펼치려고 나 잘 참았지? 네, 야심차게 던졌다가 이건 대통령을 위한 거야 이렇게 대통령실한테 손절당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목록에서 이거 빼라 라고 얘기한 건 더 이상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사법부 압박하는 행위를 좀 그만 좀 해라. 그거 가지고 정쟁 일으키는 행위 그만 좀 해라. 그 노이즈 이제 불필요하다. 이 얘기를 여당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저거를.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파기환송심 가지고 이거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굳이 이런 거를 비서실장이 나와서 말로 안 해도 그냥 서로 눈빛으로 사인으로 다 아는 건데 요즘에 이 당정 관계는, 당청 관계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굳이 저걸 저렇게 말로 해야 알아듣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면박 준 거예요. 면박 준 거고 사실은 여당 대표 체면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다 저렇게 했다고 봅니다.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안으로 브리핑을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대변인이 얘기하면은 약발이 안 먹힐 수도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사실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한 거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건 경고죠. 경고라고 말 그대로 경고. 그리고 표현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군가요? 정쟁에 끌어들이는 주체가. 민주당이 정쟁에 끌어들였다. 이게 지금 이 논의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재판 중지법을 발의한 거는 김용민이었는데 그냥 이제 몇몇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딱 터진 거는 뭐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정확하게 5대 사법개혁안을 5개 안을 냈잖아요. 그거를 7대로 이제 늘리겠다. 재판소원도 늘리고 여기에다가 법원행정처 해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 중지법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거 다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연내 뭐 이제 타임라인까지 딱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확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청래라는 그냥 당이 아니라 정청래 너 틀렸어라고 너 아주 딱 지목해가지고 정확하게 정청래에 대한 경고다. 정청래라는 이름만 얘기 안 했지 정청래를 딱 겨냥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는 왜 그랬을까요? 에이펙 폐막 뭐 이게 사실 무리스럽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보면은 우리가 정청래 대표는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당대표 경선할 때 박찬대 의원이랑 할 때 제일 먼저 냈던 게 추석길에 귀성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에 들려드리겠다라고 하고 그걸 실제 해냈어요. 어쨌든 그거는 정부에서 많이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랑 김민석 총리랑 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검찰개혁 TF에
당정대가 같이 하는 거 우리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너 빠져. 네. 이게 지금 내 뜻인 줄 아냐? 이게 대통령 뜻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빠지고 의견만 개진하는 걸로 했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모든 개혁, 그 민주당에서 나왔던 모든 개혁을 내가 다 해냈어. 이거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언론개혁,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 오케이 됐어 이거는. 이제 사법개혁. 그러면 법원행정처 폐지. 왜 이렇게 폐지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다 폐지를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심지어 타임라인까지 연내로 정했어요. 제가 오늘 내일자에 나가는 이제 한겨레 칼럼을 썼는데 네. 그 민주당 특히 이제 열린우리당이 네. 예전에 4대 개혁 입법 하다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왜 이제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원인을 두고 뭐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개혁의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때까지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다가 망한 게 가장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네. 2004년에 그때 연내에 4대 개혁 입법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때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네. 그런 다음에 이거 하고 뭐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 그때는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 20에서 30 나오고 유지인데 일부 독소조항 개정이 한 6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지거나 개정이. 근데도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연말에 또 동물국회 됐거든요. 의장석하고 막 몸싸움하고 그러다가 이제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 당이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때까지 되든 안 되든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2022년에 검수완박입니다. 네. 보름 만에 통과됐어요, 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 검수완박 해야 된다고. 그거 하고 지방선거 쫄딱 망했어요, 그때. 네. 예, 민주당이. 그 0.73%로 졌던 민주당이 대선에서 몇 달 만에 그거 쫑딱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청래는 이미 데드라인을 연말로 해놨어요. 네. 왜 연말까지 해야 되죠, 사법개혁을? 이유 특별한 이유가 없는지 본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내세우기 위한 정청래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1월 달부터는 자기가 공천해야 돼. 지방선거 이제 공천해야 네. 되니까 연말에 다 이거 성과 내고 공천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기고 나는 당대표 재선하겠다. 정청래의 타임라인에 내년 올해까지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다가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일자로 쓴 칼럼도 그런 거고 이 무리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재판중지법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하니까 지금 당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경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을 이유로 무리한 사법부 압박을 이제 그만해라. 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조희대 탄핵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 그만해라. 네.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에이펙 전과 후로 나눠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야망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일 쇼핑몰에서 기후변화로 귀해진 오징어 중에서도 식감은 더욱 쫄깃하고 맛은 훨씬 달큰한 갑오징어 초무침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해남 꿀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 준비한 마켓하니의 고구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에이펙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개국 정상과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저런 큰 다자 외교를 안정감 있게 추진을 한 데다가 네. 뭐 한미, 한중, 한일 이런 이제 주요 우리 이 외교 대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성과 있게 치렀고 무엇보다 어쨌든 대미를 거의 젠슨왕이 장식을 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큰 성과를 거뒀어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사실은 야당과의 정치적 경쟁은 끝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른 경쟁의 차원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근데 여전히 여당이 야당처럼 하고 있으면 그거 좀 답답하잖아요. 네. 세상은 AI 시대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의제가 여전히 검찰개혁이야. 그리고 여전히 사법개혁, 여전히 언론개혁. 그거 가지고 거의 정쟁성 이런 공방을 매일매일 국회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면 답답하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4번째 집권이에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소수파의 집권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은 타협을 택했습니다. DJP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 뒤로도 연정이 깨진 뒤로도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력을 했어요. 네.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신조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싸웠습니다. 그분의 이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조중동과도 싸우고 어쨌든 야당의 그런 부당한 것도 그래서 탄핵소추까지 됐고 다수당이 됐지만 다수당이 됐을 때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뻘짓 좀 했죠. 당시에 무슨 4대 개혁 입법 이거 가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는 조건이 좋잖아요. 그때 같은 소수파의 집권이 아니에요. 네. 다수파의 집권이고 압도적 다수파의 집권인데 왜 여전히 어떻게 여당을 하는지를 모르냐. 네.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네. 아니 저도 답답해요. 도대체 여당이 알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모르는 것 같다. 정청래 대표가요.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대표 모두 발언에서 경제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랬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그거 정상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